미국 내 이민자의 수를 현 상태로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것에 찬성하는 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영어 미숙자들 중 한국어 사용이 5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가 특목고 입학시험 폐지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갑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오늘부터 24일까지 미 전역 한국학교에서 제23차 SAT 한국어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뉴욕시에서 상습적인 성추행범의 전철 탑승을 영구 금지하는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 국민들 중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 내 이민의 수를 현 상태로 유지하거나 더 늘리는 데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추세와는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인의 경향을 측정하는 가장 권위 있는 조사인 전국 종합사회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이민자 수가 줄어들기를 바란다는 미국민은 34%로 2016년도에 41%에서 7%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이민자 수가 더 늘어나기 원하는 미국인은 2016년도에 17%에서 23%로 증가했습니다. 41%는 이민자 수가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이민 문제에 대한 질문을 시작했던 2004년 이후로 이민자의 감소보다 현 상태 유지를 원하는 미국인이 더 많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사 결과 민주당원들은 공화당원들보다 거의 3배나 많이 이민을 더 많이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이민을 더 줄여야 한다는 데 찬성한 사람은 공화당원이 민주당원보다 2배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원들도 2016년에 비해 이민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2년 전 2016년에는 62%였지만 2018년에는 52%만이 이민자 수가 줄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주당원들은 44%가 현재 수준의 유지를, 34%는 더 많은 수의 이민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인종에 따라 조사 결과도 달라서 백인의 41%는 이민 감소를 원했지만 흑인은 24%, 히스패닉계는 22%만이 감소를 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시의 이민자는 총 32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 이민자의 절반이 영어에 미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뉴욕시의 영어 미숙자들 중 한국어 사용이 5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이민서비스국이 어제 발표한 이민자 도시 현황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뉴욕시의 해외 출생 영어 미숙자가 사용하는 200개 언어 중 한국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2.5%로 5번째로 많았습니다. 해외 출생 영어 미숙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스페인어로 44.5%를 차지했고, 이어 중국어 21.7%, 러시아어 6.5%, 벵골어 4% 순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의 이민자는 총 32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전체 인구의 37.1%를 차지하고 44%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이들 이민자의 절반이 영어에 미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자 중 시민권자는 56.2%였으며 약 66만 명의 영주권자가 시민권 취득 대상자였습니다. 이민자들의 출생 국적은 도미니카 공화국이 14.3%로 가장 많았고, 중국 출신자가 11.6%, 자메이카 5.4%, 멕시코 5% 등이었습니다. 뉴욕시의 서류 미비자는 총 47만 7천 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에 67만 2천 명에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뉴욕 시민의 평균 나이는 36세이며 이민자의 평균 나이는 47세로 조사됐습니다. 또 전체 뉴욕 시민의 38%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였고 이민자는 29.3%만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였습니다. 또 이민자들은 교육, 건강 직종에 많이 종사하며 중간 소득은 34,178달러로 미국 출생자의 중간 연소득 48,942달러에 못 미쳤습니다.
뉴욕시가 특목고 입시 폐지를 적극 추진해오는 동안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던 뉴욕주가 올해도 특목고 입학생의 절반 이상을 아시안이 차지하면서 특목고 입학시험 폐지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갑니다. 칼 헤스티 뉴욕주 하원 의장이 5월 초 뉴욕시 특목고 입시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특목고 입시 폐지에 대해 행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공청회가 특목고 입시 폐지를 위한 첫 수순이라고 교육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뉴욕시 8개 특목고 가운데 1971년 주 법에 의해 입시 정책이 규정된 스타이브슨고, 브롱스 과학고, 브루클린 텍 등 3개 고교에 대한 입시 정책 변경 권한을 갖고 있고 나머지 5개 특목고는 뉴욕시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뉴욕시 특목고 입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WNYC 방송에 출연해 이번 뉴욕시 특목고 합격자 인종 분포는 입시 제도의 분명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뉴욕시 의회는 우선 뉴욕시가 권한을 갖고 있는 5개 특목고에 대해 새로운 입시 정책을 마련하고 주의회도 나머지 3개 특목고 입시 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시의회의 입시 정책 변경을 지켜본 후 주의회도 이를 반영해 입시 변경 정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에 대해 주의회에서 단일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혀 앞으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SAT 한국어 모의고사는 대학 입학 신청에서 합격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외국어 학점 이수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최근 응시자 감소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오늘부터 24일까지 미 전역 한국학교에서 제23차 SAT 한국어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SAT 한국어 모의고사 손민호 출제위원장은 이번 모의고사는 응시하는 한국 학교 학생들의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본고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전체적인 문제의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오정선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은 우수대학 입학 신청 시 SAT 한국어 시험 고득점 점수를 제출할 경우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SAT 한국어 점수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필수 외국어 학점 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각 한국 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적극 알려 SAT 한국어 모의고사에 응시하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심수목 부회장은 최근 수년 동안 SAT 한국어 모의고사 응시자가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올해에는 이미 재미한국학교 소속 14개 지역협의회와 미주한국학교 총연합회 소속 196개 학교에서 약 4,000명의 학생이 응시 신청을 했다며 실제 응시자 수도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SAT 전문위원회는 오는 7월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열리는 제37자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전국학술대회에서 이번 모의고사를 기능별로 분석 발표하고 SAT 모의고사를 활용한 수업 지도안 발표 등 각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인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에 나선 엘로힘 EPF USA가 뉴저지의 한인 노래방 7곳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엔 뉴욕의 17개 업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관련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엘로힘사가 19일 연방 남부지법에 퀸즈, 플러싱, 베이사이드와 맨하탄 등에서 운영되는 한인 노래방, 식당, 유흥업소 등 노래방 기기를 갖춘 17개 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엘로힘 측은 지난 2017년부터 뉴욕과 뉴저지 일원 업소 70여 곳에 저작권료 지불 의무를 알리고 거부 업소들에게 소송까지 경고했는데 협조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엘로힘은 소장에서 엘로힘은 한국 노래를 영업에 사용하는 업소들에 대한 저작권 징수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저작권을 갖고 있는 모든 한국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아야 하지만 25곡에 대해서만 저작권료를 청구한다며 해당 업소들은 허락 없이 불법으로 해당 노래를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며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엘로힘은 업소당 노래 한 곡에 최대 15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저작권료는 업소당 최대 375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동부 예능인협회 측은 엘로힘이 정상적인 저작권료 징수 업체인지 확인되지 않았을 뿐더러 엘로힘이 요구하는 저작권료도 터무니없이 높다고 주장하며 법적으로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시 전철 내 성범죄 사건이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전철 안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하다 적발될 경우 전철 탑승을 영구 금지하는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크리스 더치 뉴욕시 의원은 전철 내 성추행 범죄자의 지하철 탑승 영구 금지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전철 내에서 성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2회 이상 체포돼 유죄가 인정되면 영구히 뉴욕시 내 전철과 버스를 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해 866건의 전철 내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으며 377명이 체포됐는데 이들 범죄자 중 1명이 전철 내 성범죄로 32차례나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탑승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뉴욕시경도 이번 조례안 추진에 적극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사람들로 붐비는 전철 내에서 피해자를 찾는 성범죄자들이 있다며 그들로부터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여행 전문 웹사이트가 매년 공개하고 있는 미국 내 10대 항공사 중 델타가 올해 최고의 항공사로 선정됐습니다. 포인트가이가 국내 10대 항공사의 출도착 정확성, 안락함, 취소, 항공권 가격, 소비자 만족도, 탑승객 수화물 분실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최고의 항공사로 델타항공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델타항공은 92.7%에 달하는 정시 출도착률을 기록해 2년 연속 최고의 항공사 타이틀을 지켰던 알래스카 항공을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이며 지난해 2위였던 사우스웨스트는 한 계단 내려앉았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과 하와이안 항공이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젯블루가 그 뒤를 따랐고 엘리전트와 스피릿이 8위와 9위를 기록했습니다. 10위는 프런티어 항공으로 4편당 1편꼴로 출도착 시간이 지연됐고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아 지난해 순위에서 5계단 급락했습니다. 뉴욕에서 운영 중인 기업 중 99%가 500명 이하의 직원을 둔 소기업이며 이들 소기업들이 창출한 일자리 수는 410만여 개로 전체 페이롤이 2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들 소기업 중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분야는 파이낸셜 분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 소기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 부동산 등 파이낸셜 분야 소기업은 뉴욕주에서 총 44,876개가 운영 중이며 직원당 평균 연봉이 11만 7,262달러로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뉴욕주 감사원이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은 평균 연봉 7만 8,272달러의 정보 매체 분야이며 3위가 회계와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 디자인 업체, 리서치 업체 등을 포함하는 프로페셔널 서비스 분야로 평균 연봉이 6만 6,527달러였습니다. 고용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은 레스토랑과 극장 관련 업종인 레저 액티비티 분야로 2016년 한 해 동안 뉴욕주에서 5만 8,295개가 운영됐으며 고용된 인원은 총 67만 7,358명이었습니다. 뉴욕주에서 가장 많은 소기업을 둔 업종은 그로서리 스토어와 자동차 딜러 등 홀세일과 리테일 업소들이 포함된 트레이드 분야로 총 63만 8,867명의 직원을 고용하며 두 번째로 고용 인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에서 운영 중인 기업 수는 총 46만 5천 개로 이 중 99%가 500명 이하의 직원을 둔 소기업이었습니다. 이들 소기업들이 창출한 일자리 수는 410만여 개로 전체 페이롤은 2,126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중 3분의 2는 5명 미만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소기업의 수도 전체의 81%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명을 초과하는 직원을 둔 소기업은 약 69만 3천 개의 일자리를 뉴욕에서 창출했으며 지급한 총 페이롤은 430억 달러로 가장 높았습니다. 매일 60도 이상의 뜨거운 차를 마실 경우 화상으로 인한 감염과 발암물질 흡수로 식도암에 걸릴 확률이 90% 증가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연구진이 국제암 저널에 게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부 골리스탄 지역에서 차를 매일 마시는 5만여 명을 10년에 걸쳐 추적한 결과 317명이 식도암에 걸려 뜨거운 차가 식도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이슬라미 박사는 식도암을 유발하는 것은 음료의 종류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온도 자체라고 지적하고 만성적으로 화상을 되풀이 입음으로써 감염이 쉽게 발생하고 이것이 암을 일으키거나 식도에서 발암물질이 흡수되기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암협회는 2019년 미국 내 식도암 발생자가 17,650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커피, 차, 핫초콜릿 등을 65도 이하의 온도로 마시고 있지만 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는 차를 훨씬 더 뜨겁게 마신다고 암협회는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6년 커피와 차, 기타 음료를 65도 이상으로 마시는 것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슬라미 박사는 차를 뜨겁게 마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충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 마시도록 권장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LA 카운티를 비롯해 미 전역에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급성 호흡기 감염병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미미한 효과의 백신이 백일해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잠잠했던 백일해가 최근 LA 카운티와 샌디에고 카운티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발병하고 있습니다. We've had whooping cough at the school for about 4 months now, and there's been just sort of a slow and steady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I believe the last official count was 46. We've been coordinating all of our activities through th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taking their advice and their following through on the steps that they've asked us to take in terms of notifying our community about how to safeguard themselves. 심각한 문제는 백일해 백신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변종 박테리아가 등장하면서 백신으로 감염 예방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진단입니다. The fact that the pertussis bacteria has mutated in the last several years, and so the vaccine that is normally administered to children here in America is not as effective as it used to be. We believe that's why we're seeing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청소년과 성인들의 경우 감염되더라도 대부분 항상제 복용을 통해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유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백신의 효과가 약하다고 해도 감염을 막기 위해 반드시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의들은 강조했습니다. 백일해 백신은 우리가 성인들에게 백일해 백신을 권하는 거는요. 본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맞는 게 아니고 백일해 백신 주사를 맞는 이유는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인들은 백일해가 걸린다 하더라도 항생제를 먹으면 거의 100% 완치가 되고 데이케어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손자 손녀를 보러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게 되는 거죠. 현재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의학적이나 종교적인 이유를 제외하고 주내 모든 학생들은 학교 입학 시 백일해 백신을 반드시 접종받아야 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남가주 지역에 방울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LA 동물원과 가주 독극물 제어 시스템국에 따르면 최근 날씨가 차츰 더워지면서 동면에서 깨어난 뱀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야외 나들이를 나가는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서식하는 뱀 가운데 독을 지니고 있는 퍼시픽 방울뱀으로부터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방울뱀에 물릴 경우 당황하지 말고 비누와 물을 사용해 상처 부위를 깨끗이 세정한 후 응급실을 찾아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으로 향하던 중국계 저가 차터버스 전복 사고로 숨진 남녀 사망자 2명 가운데 숨진 여성은 퀸즈 자메이카에 거주하는 81세 자네타 컴버배치이며 남성 사망자는 중국 국적의 37세 수펑쉬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나머지 탑승객 54명도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이 중 2명의 상태가 위독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탑승객들이 사고 직전 버스가 심하게 움직이고 과속을 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새 회계년도 예산안에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당초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예산을 주정부 예산안에 포함시켜 신속히 합법화시키겠다는 강행 의사를 밝혔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 걸음 물러선 것입니다. 최근 뉴욕주 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교사들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농업기업 몬산토를 상대로 제초제 라운드업이 암을 유발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제초제는 한인들도 쉽게 접하는 제품으로 현재 이를 둘러싼 암 발병 소송이 전국에서 수백 건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AP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도 이 제초제를 사용하다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남성에게 몬산토가 2억 8,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뉴저지 레오니아 타운의 재개발과 관련한 토지 강제 수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타운 측이 토지 강제 수용 항목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랜드 애비뉴 일대 지역 주민들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타운 의회가 주민들의 뜻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랜드 애비뉴와 포트리 로드 교차로 인근에는 버겐 카운티 경전철역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히며 이 일대 부동산 재개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흐리고 오후에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섭씨 영상 9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 예상됩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일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